하늘의 물과 땅의 물이 소리 없이 만난다. 그 어떤 것들이 더해진다 해도 호수의 깊고 고요한 평온이 깨질 리 없다. 산을 품고 흐르던 강이 산의 품에 안겨 잠시 쉬어가는 풍경. 그 깊고 넉넉한 호수의 마음 안에서 그리움만이 노를 저어간다. 아직은 사위가 캄캄한 새벽. 산을 깨울까 조심스레 등성을 오른다. 어둠을 깨우고 시간의 경계를 가르기 위해 하늘은 색을 입기 시작한다. 한 폭의 수묵화에 붉은 물감이 풀리고 나면 용솟음치며 올라오는 이 뜨거운 기운. 그리고 거대한 호수가 모습을 드러낸다. 섬진강댐이 만들어낸 옥정호다. 살아 움직이는 것들이 기지개를 켜는 새벽. 흐르는 물길을 잡아 가둔 대신 호수는 그 안에 생명을 품고 있다. 이곳에 물이 들어찰 때 언덕이 자연스레 섬이 되면서 빚어진 풍경이 붕어섬이다. 숱한 이야기들과 함께 24개의 마을들이 물 아래에 묻혔다. 물에 잠기지 않고 육지 속의 섬이 돼버린 범호 마을은 바로 그 수몰의 흔적이다. 12집이 남았고 그나마 겨울이면 모두 무트로 나가버린다. 예전엔 논 사이로 걸어가던 길인데 이제는 물길을 헤치고 가야만 한다. 집 밖을 벗어나면 배가 유일한 교통수단. 이렇게 노를 저으며 흘러온 세월이다. 지금 어디 가세요? 저 고래랑 먹을 가요. 아시는 분이세요? 우리 아저씨가 하는데 네. 고래가 이 얘기도 한번 하고 좀 놀고 그러려고 해요. 옛날에 같이 사셨었나요? 가지고 집에 살았대요. 외로움을 밀어내고 그리움을 당기며 맞은편 섬마을로 가는 길. 배가 채 닿기도 전인데 마중을 나와 있다. 예전엔 한 동네였던 마을인데 지금은 강을 사이에 두고 있다. 딱 한 가구, 노 부부만이 지키고 있는 섬 고제 마을이다. 사람 정이 그리운 건 인지상정. 하지만 여기선 그리움도 사치다. 여기서도 살고 삼좀 떠난다고 없는데 이렇게 못 떠나고 이러고 살고 있네. 우리 건강합시다잉. 건강히 좋다요. 아마 건강하고 이게 오래오래 어떻게 나이를 더 먹거나 덜 먹거나 건강히 한 게 하여튼. 아마요. 이곳에선 이웃의 의미도 남다르다. 아 이거 혼자 먹은 놈보다 둘이 먹는 게 더 맛있지. 그런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아냐는 얘기 나더라고 한번 건져 먹었지. 아냐 이 얘기를 좀 하고 그러고 가려고. 옥정호를 품고 있는 섬진강은 호남의 젖줄이다.
전북의 한가운데 위치한 임실은 섬진강 상류 지역이다. 강은 몸을 둥글게 말아 산을 휘돌아 흐르며 여러 마을들을 품어 기른다. (150년) 오랜 세월을 지켜본 느티나무가 있는 이곳. 진매마을은 시인의 고향이다. 아이 뭐 추운데 이러는 댕기요. 따뜻해지. 아, 그거 뭐 김치예요? 응? 김치예요, 그거? 아이 쓰레기. 어디서 갖고 오신 거예요? 여기서 회관에서. 섬진강 시인으로 유명한 김용택 시인의 생가는 노모가 홀로 지키고 있는데, 여든이 넘은 나이에도 자식 손자들을 맞을 준비로 쑥떡을 만드는 중이다. 자랑스럽지 않으세요? 몰라. 어떻게 생각했어요? 몰라. 좋은지도 모르고 어쩐지도 모르고 씨가 벗은지도 모르고 살았으니까 몰라요. 강의 물결이 일렁이는 걸 바라보는 집이라 해서 관란헌. 시인이 직접 지은 서재의 이름처럼 그의 시는 모두 섬진강에서 길어 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강이 내 시의 젖줄이었고 핏줄기였노라 고백한 김용택 시인에게 섬진강의 또 다른 이름은 바로 어머니. 이제는 지나온 세월을 더듬는 게 일상이 돼버렸다. 저건 내가 감나무가 엄청 많이 갖고 가만 있어 그걸 따서 치고 늘어댕겼는데 시방은 그냥 가보들 안 있어 여기라도. 강은 말한다. 인생은 이렇게 흐르는 거라고. 김용택 시인이 강의 소리를 들으며 매일같이 출퇴근하던 강변길이다. 시인의 고향 마을에서 출발해 섬진강 물줄기를 따라 걷는 이 길은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강변길로 손꼽힌다. 강물과 어깨를 나란히 맞댄 이 흙길 위에서 모든 상처와 아픔을 씻어주고 세월에 몸을 맡긴 채 묵묵히 흘러가는 어머니의 강을 만난다. 강은 천담 가는 길의 가장 끝에서 구담 마을을 한 번 감싸 안은 뒤 조용히 휘돌아 나간다. 항상 이제 강물이 여기서 들어오잖아요. 들어와서 소리 없이 나가는 것이 가장 편안한 그 마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개발되지 않고 인위적이지 않고 그냥 그대로 보존된 검은 돌과 잘 어우러져 가지고 정말 아름답죠. 긴 산이 병풍처럼 두른 진매마을. 그 입구에서부터 눈길이 가는 작은 비석이 하나 있다. 아유, 할머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이게 누가 세운 거예요? 예, 요거 우리 뒷집이 이 자제분들을 키우면서 고생을 했어요. 근데 그 엄마란 사람이 아주 막걸리를 좋아했어요. 그
이 집안 얼굴띠기다 보니까 이게 그 막내아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그랬대요. 어머니 내가 출세하면 어머니 막걸리는 내가 대리다. 그것이 포문이 돼갖고 지금도 오기만 하면 막걸리를 받아다가 여기다 따라 놓고 동네 분도 드리고.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그 시절 풍경 속에는 언제나 어머니가 있었다. 오늘은 인근 마을에 장이 서는 날. 마침 장에 가는 어머니들을 만난다. 예전엔 대처와 통했던 유일한 길. 진매 오리길은 이 마을 사람들에게 이별과 만남의 특별한 장소로 기억된다. 임실에서는 제법 크고 번화한 갈담장이다. 애써 기른 것들을 팔고 사기 위해 장에 나온 이들. 오랜만에 찾아온 자식의 밥상을 차려내거나 도시로 떠날 자식의 여비를 마련하기 위해 어머니들은 살맛 나는 풍경을 만들어낸다. 예전보다 규모는 작아졌지만 인심 좋고 넉넉한 시골장의 풍경은 살갑기만 하다. 시간을 되돌린 듯 정겨움과 푸근함이 살아있는 장터 속에서 세월의 흔적을 더듬어 보기도 했다. 실삼은 많이 해요. 실삼. 3배. 3배. 네. 지금도 하십니까? 지금은 이제 눈들이 어둡고 사람이 늙어서 안 하게요. 그래도 몇 집이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예, 한 100집이 있어요. 네. 실삼 문양만들. 작년에 땄고 남은 놈 날라고. 집집마다 배틀 돌리는 소리에 삼껍질 널어놓은 풍경이 일상이었던 곳. 예로부터 유명한 배 짜는 마을이다. 수확한 쌈을 오래도록 삶아 말린 뒤 껍질을 벗기고 가닥가닥 찢어서 한 필의 배로 짜내기까지 여인네들은 지난한 작업 과정을 거쳐야 한다. 삼줄기를 입에 넣어 훑고 무릎에 대고 비벼서 입는 작업부터가 녹록지 않다. 가시지바 옷 같던 이가 다 닳고 여린 허벅지와 손에 굳은 살이 박히기까지 한 올 한 올의 한숨과 눈물을 긴 실로 자아낸다. 너들은 배를 잘 짜고 나는 못 사니까 야 너들은 한빛 잡고 나는 야 모른다고 그냥 시험하여 막 바쁠 줄 어디 가서 말하다 뭐 그냥 나는 많이 그냥 벌칙에 그냥 마음고생이 있는가 몰라. 너는 그 별이 나는 모르냐. 희구들 아니라 그래가지고는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어디서 배나서 배감선 애기는 배갖고 그 애기 배도고 어디고 있어. 이제는 마을 할머니끼리 모여 공동 작업으로 삼배 짜기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무릎이 벗겨지도록 삶을 삼아 길게 입고 물레를 돌려 자아내면서 새댁은 어머니가 되고 시간의 주름이 깊게 핀다. 그 옛날 가족의 입성을 갖추기 위해 여인네들이 집집마다 했던 길상은 세월이 변하면서 자식을 키우고 살림을 꾸리게 해주는 겨울 농한기의 돈벌이가 되었다. 오늘을 또 하신심하여 배틀이나 진이볼까 아재자는 배는 일광가뇨 광해라는 물광가뇨
아닌 우린 항상 쉬어볼까. 봉우리가 붓끝처럼 생겼다 해서 이름 지어진 필봉마을. 호남 좌도 농악의 본산제다. 고된 노동에 지친 서름은 어머니 품처럼 아늑한 산자락 아래서 한 번 추슬러지고 하루 세끼 밥 먹기도 어려웠던 시절 깊어진 한은 한판 신명으로 풀어낸다. 사대째 이어온 양진성 상쇠를 필두로 400년 장달을 보존해온 임실 필봉농악은 호남 좌도농악의 대표 풍물굿이자 임실의 자랑이다. 이 마을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기 위한 정말 밥처럼 정말로 필요한 문화죠. 왜 그러냐면 함께 사는 데 있어가지고 갈등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갈등이 이렇게 얽히면 또 풀어내는 뭔가의 어떤 문화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필봉굿이 그 역할을 해왔다고 할 수가 있겠죠. 신명난 놀이판이 벌어질 때는 묵묵히 풍물패들의 뒷바라지를 해온 어머니. 아버지 때에서 끊길 뻔한 필봉농악의 대를 이어준 1등 공신이다. 가시고 여덟째 희나오고 참 없는 한상에 그렇게 희나왔는데 이제 우리 아들이 대를 안 받으면 끊어진 거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 아들내가 참 이렇게 있으니까 대를 받아서 하면 좋겠다. 늘 남편을 앞세우고 아들을 내세우지만 진정 강한 이는 어머니. 모진 세월의 물줄기를 이어온 주인공이다. 그때만 해도 국악을 대를 이어서 한다는 것들이 대단히 힘들었는데 과감히 우리 아버님이 못다 이루었던 것들을 좀 너기가 좀 해나가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좀 정말 우리 어머님이 현실을 잘 모르고 하신 말씀인가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이렇게 살아가면서 생각해보면 대단히 저는 우리 어머님이 참 존경스럽다. 아무리 가난해도 채를 칠 때 마음은 가장 부자였다. 온 마을에 풍물이 울릴 때는 한과 서리는 구성진 장단이 되고 한판 푸진 굿이 돼서 터져나온다. 풍물굿에 신명을 바쳐 다해온 이들. 복을 부르고 마을의 화합과 푸진 삶을 기원하는 간절함은 화려한 춤사위로 이어진다. 시를 낳고 소리를 키우며 춤에 자양분을 더해온 건 어머니의 힘. 그것은 한결같이 이어온 섬진강의 생명력과 닮아 있다. 어머니를 향한 그리움이 사무쳐 아들의 인생에는 이정표 하나가 세워졌다. 한잔하시고 엄마 아버지 많이 드세요. 살아생전 막걸리를 좋아했던 어머니. 어머니를 향한 그리움은 막걸리를 타고 흘러 넘친다.
가난한 시골 마을에서 엄마 아버지가 누구나 다 이렇게 어렵게 컸지만 부모님께서 자식들 7명 키우면서 고생하신 그런 생각을 하면은 그 돌아가시고 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논두렁이나 밭두렁에 항시 앉아서 땀을 닦던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 텃밭에 한 귀현탱에 엄마 아버지를 그리는 마음을 새겨놨습니다. 순창 월곡리에서 시집와 월곡댁이라 불렸던 어머니. 아무도 기억해주는 이 없다 해도 손이 닳도록 일한 그 땀내 나는 삶은 자식들의 가슴에 오롯이 세워져 있다. 도시로 나가 있어도 늘 마음 한구석을 적시며 발길을 잡아 끌었던 고향 마을 강가. 이곳의 풀 한 폭이 돌 하나에도 추억과 사연이 있다. 물이 많이 불면은 어르신들이 징검다리를 건넜을 때 이 물이 얼마나 여기를 넘었는가, 내가 이 바위가 물살이 얼마나 세는가 거기를 확인하고 내 마음의 허락을 받아낸다 해서 제가 허락바위, 아무 바위도 아니지만 제가 어릴 때 어머니가 빨래를 하러 와서 저를 여기다 앉혀놓고 제가 동요를 불러주고 또 오줌이 말하면 오줌을 울면서 엄마한테 자랑을 했던 참 추억이 어린 바위입니다. 이 바위만 생각해도 어머님 얼굴이 떠오르곤 합니다. 사람은 각오 없지만 늘 그 자리인 고향 산천이 위로가 된다. 예전엔 나루에 오고 가던 배를 묶어놨던 뱃마당. 코올리게 시절 강에서 멱을 감으며 벗은 옷을 걸쳐놨던 까마귀 바위. 자라들이 쉬러 나왔던 자라 바위. 친구들과 누워 밤하늘 별을 세던 벼락 바위와 올라서서 강물로 뛰어들던 두루 바위까지. 모두 소중했던 시절을 지금까지 이어주는 추억의 상징물이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다른 이의 손에 넘어간 고향집을 김도수 씨는 12년을 공들여 되찾았다. 이젠 주말마다 고향집에 찾아와 부모님 영정을 모신 방에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낸다. 고운 얼굴로 시집와 칠남매를 키워내며 온갖 굳은 일을 마다않던 어머니. 그 떠나고 남은 자리에 그는 그리움을 채워놨다. 어머니 월곡댁을 기리기 위해 지은 집. 월곡 산방에 손수 현판을 만들어 걸고 시 한 수를 지어 올렸다. 겨울철 되면은 이런저런 생각에 고향에서 하룻밤 자면은 잠 못 이루기가 참 어렵습니다. 잠을 못 이룹니다. 이런저런 생각에 어머님 생각, 형제 생각, 돌아온다나 했던 생각, 또 밤이면 밤참을 먹고 홍시감을 먹었던 생각 많이 납니다. 회관에 갖다 주려고? 맛있는 거 좀 꺼내주소. 수시로 고향을 찾는 도수 씨를 이해하지 못하던 부인들. 하나 더 해. 이젠 고향에 내려올 때마다 함께 마을 회관을 찾는다. 찾아올 때마다 품에 한아름 싸들고 와서 어르신들에게 풍성함을 선사한다. 시원하게 한 잔. 척박한 땅을 어머니와 함께 일궜던 고향 어르신들을 보면서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린다. 소박한 밥상을 함께 나누는가 어머니로부터 배운 정이고 고향의 인심이다. 여름도 하면 수박 사다 주지, 시간도 하면 간식거리 갖다 주지, 고기 사오지, 이렇게 잘해요 고향이라고. 이런 거 잘하고 가난했지만 눈물겹도록 행복했던 그 시절 속엔 아름다운 풍경이 있다. 아직도 어머님 탯줄에서 떼어지지 않는 그런 자식 같습니다. 강만 바라보면은 항시 고향 생각, 어머니 생각, 그 어린 시절부터 수많은 풍경들과 마주친 기어다니면서부터 이 여정의 접촉했기 끝에서 때문에 그 어떤 것과도 비길 수 없는 탯줄 같은 가장 그가 아름다운 분, 어머니. 모든 것이 무너질 때 당신은 그곳에 계셨다.